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 제목은 매출 채권.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걔네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통합 계정이라고 했어요. 통합 계정. 자, 우리가 통합 계정은 비슷한 계정 과목들끼리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때만 쓴다? 보고서 작성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 계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매출 채권 안에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엄청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상거래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 무슨 거래에서만? 상거래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거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재고자산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재고자산 거래를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재고자산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음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어음, 어음은 뭐가 있는 것이다? 어음은 뭐가 있는 것이다? 어음은 만기일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우리가 어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외상매출금도 있고 받을 어음인데, 외상매출금은 일단 물건 팔고 돈 안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하는 거래가 여러 가지로 조금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음 거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음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어음을 발행을 해줬다라고 하는 개념은, A 입장에서는 어음상에 채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어음상에 채권이 생기게 된다. 자,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A가 B에게 발행해줬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다?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한 사람은 발행해주고 한 사람은 받게 되니까, 발행해주는 사람은 어음상의 채무, 지급 어음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런 어음을 수취하게 되면 A가 발행하는 거고 B는 이런 어음을 수취하게 된다. 그러면 어음을 수취했다.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런 어음 거래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음의 보관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음의 보관은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우리 회사가 받게 되었을 때, 어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무슨 어음이 생기게 된다? 받을 어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게 대변에 생길 수 있겠죠. 자, 괄호를 쳐드리는 이유는 이 계정 과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외상값을 지금 못 주겠대요. 그럼 어음이라도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음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계정 과목은 바뀔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어음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만기일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음을 추심하게 됩니다. 추심이라는 표현은 추심은 어음 대금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추심은 만기일이 됐을 때 어음을 추심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만기일이 됐으니까 이제 어음은 없어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가서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돼요.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음의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고 어음의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은행이 있어요. 지급 은행 그리고 만기일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되는데 지급 은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 은행, 특정 지점에 가서 돈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받은 어음이 제주은행 서귀포 지점이야. 그러면 저는 제주은행 서귀포 지점까지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어음 대금 받아서 회 먹고 오면 되나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어음 대금을 받기 위해서 너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제 주거래 은행에 가요. 여기 앞에 제 주거래 은행에 가서 나 이거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돈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대신 받아주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왜냐면 돈을 대신 받아주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지불을 해줘야 되겠죠. 은행이 대신 일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실기 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800번대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단기매매 증권 배웠죠. 단기매매 증권에서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받을 어음에 대한 수수료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음 거래의 세 번째는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서양도. 배서양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A라는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줘야지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보니까 B한테 받은 어음이 있는데 A한테 물어봤어요. 이 어음이라도 가져가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상대방에게 다른 타인에게 양도를 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배서양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물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왔다.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뭐를 지급한다? 내 받을 어음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내 받을 어음을 지급하게 되는 거래를 배서양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혹은 거래처 A라는 거래처가 저한테 자꾸 외상값 갚으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 B한테 받았던 어음을 가져가시겠어요? 그래서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상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았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배서양도는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의 거래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래처는 A에 해당하고 이 받을 어음은 거래처 B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음을 상대방에게 다른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배서양도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래는 어음의
할인이에요.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자, 어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 어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억짜리 어음이에요. 1억짜리 어음. 그러면 저는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억짜리 어음의 만기일을 봤더니 2025년 12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따지니까 너무 오래 남았어. 저는 맨날 얘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말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 어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음을 거래 은행에 갖다 주고 돈을 일부를 먼저 갖다 쓰는 개념이에요. 그걸 어음의 할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음의 할인은 언제 쓸 수 있다? 만기일 이전에 어음 대금을 먼저 갖다 쓰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음을 은행에 갖다 줬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겠죠. 받을 어음이 나가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돈을 주는데 1억 원을 다 준다 안 준다? 1억 원을 다 안 줘. 한 7천만 원밖에 안 줬어. 3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도 나는 돈이 너무 급하니까 이 돈을 먼저 갖다 쓰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할인료나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은 어음을 할인할 때 딱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음을 할인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암기를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어음의 마지막 거래인데 어음의 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도. 어음의 부도. 부도 났어요. 이런 말은 뭐냐면 부도는 어음 대금의 지급이 거절됐을 때. 부도는 지급이 거절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어음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기일이야. 오늘이 만기일이어서 은행에 갔어요. 저 돈 주세요. 그랬는데 상대방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저한테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 통장에 잔고가 없대. 그래서 은행에서 이 돈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있는 만큼이라도 주세요. 안 돼요. 10원이라도 부족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도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부도가 발생하면 결국 내 받을 어음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버려요? 버릴 수는 없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일단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한테 이 돈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어음이 받을 어음으로서의 효력은 없어요. 없어졌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합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 어음과 수표는 지금 당장 돈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있어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있는데 실제 돈을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는 우리가 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 뭐라고 했죠? 내 것이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것,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인 건 맞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도어음과 수표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래처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어음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음 거래들을 보관하고 추심하고 배서양도하고 할인하고 어음의 부도까지를 살펴봤는데 회계 2급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이 어음 거래는 여러분들한테 별표 250만 5개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2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어음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음 거래를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어음의 채권자의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어음의 수취인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인 입장에서 우리가 거래의 종류별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래는 상품 매매 거래예요.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품 매매 거래에서는 상품 매매 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수취인 입장에선 뭐라고 해요?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고, 상품 매매 거래에서 지급인, 발행인 입장에서는 지급 어음이에요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는 어음을 수취하면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어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 이외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기타 자산 거래, 기타 자산 거래를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비품이라든지 혹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래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래를 하고 비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어. 건물을 사고 어음을 발행을 해줬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어음 거래가 이 기타 자산 거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상거래에서만, 우리 상거래에서만 어음이라는 표현, 외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자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야 되냐면, 건물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그때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을 해줬다. 그러면 비품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때는 미지급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이 상거래냐 아니냐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거래에서만 우리는 어음이다, 외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어음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라고 쓸 수 없고,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금전 거래. 금전 거래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한다든지 차입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원래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으세요?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차용증이라는 걸 원래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차용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증거물로 남겨놓게 되는데, 저 차용증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돈 빌려줬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저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는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혹은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단기 차입금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게 돼요.
그래서 어음거래는 상거래인 경우, 아닌 경우. 우리 회계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업이에요. 업은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고 이 설립 목적을 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설립 목적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거예요. 이 돈 버는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거래다?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상거래 결국 우리 회사의 목적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게 그 목적이 되고 이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만 우리는 상거래, 사왔을 때도 상거래, 사고 팔았을 때 재고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만 우리는 외상이다, 어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외상, 어음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래도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렇죠? 네,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매출 채권 단원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 시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뭐라고 나왔다고요? 상거래. 상거래에서만 우리는 어떤 개정 과목을 쓸 수 있다? 외상이다, 어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결국 미수, 선수, 미수 사용을 할 수 없는 개념인 거고 외상 매출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거래이죠. 그쵸? 여기까지.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상품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은 우리가 받을 어음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개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그러면 우리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자산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T자로 그려보면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가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대변에 기입할 수 있는 거래.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없어진다. 그럼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려면 외상매출금을 뭐 해야 된다? 회수하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애누리라든지 매출 할인 그리고 혹은 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자, 아직 얘네들은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대손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환입, 애누리, 할인은 재고자산 단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품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품 혹은 값을 깎아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내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하게 되면 매출을 했으니까 매출을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겠죠. 그쵸? 차변에 해당하고요.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입금되었다라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 개념이니까 2번, 나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도 회수한 거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하고는 상관없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나번,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대변은 외상 매출금을 뭐 했을 때? 회수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매출 채권 단어는 회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뿌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고, 어음 거래들은 여러분들이 위에 급수로 올라간 회계 1급, 세무 2급, 뭐 세무 1급에서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 2급을 배우고 있으니까 기초를 하실 때 오히려 조금 틀을 잘 잡아 놓으시면 회계 1급도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칠판에 판서해드린 거 꼭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